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패스트5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재무제표 얘기, 좀 진지한 얘기 할 거예요. 진지한 얘기인데 중요해요. 페파 재무제표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계 기준을 한국 기업회 기준이 아니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제 IFRS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긴 해요. 그런데 이 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어떤 계약을 영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 계약의 실질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질 기반된 회계 처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실 패스트5는 임대차 계약이 절반인 회사인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 김 회사님 말씀하셨던 실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형식 중요시하고 여담인데 저희는 회사 생활을 일반 기업 국제일 때 했어요. 둘 다 이제 겪은 세대인데 제가 많이 그리워요. 어쨌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증금하고 월세. 자, 이거 재무제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보증금은 보증금이요, 월세는 월세죠. 아, 눈치하잖아.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심플합니다. 패스트5 입장에서는 보증금 냈으니까 자산으로 잡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매달 낼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임대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심플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IFRS는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패스5랑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장기로 해요. 페파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 안에 내부 인테리어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내가 공사해놨는데 이거 갑자기 한 2년 장사하고 나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엄청나게 장기를 이제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IFRS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패스5한테. 야, 너네 건물주랑 10년 동안 너 임대차 계약 맺었잖아. 너 10년 동안 건물주한테 임대료 지급해야겠네? 이거는 그럼 부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은 맞지. 맞지? 근데 이거를 오늘 현재 장부에 반영하라는 거야. 10년치 내야 될 임대료를 싹 다 모아가지고 오늘 현재 장부에다가 건물주한테 줄 돈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게 IFRS가 말하는 실질. 딴 거는 왜 안 해? 다 해, 그럼. 직원들 급여도 다 해, 그러면. 이런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월세는 조금 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로 계약했으니까 내가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좀 조금 임대료 싸줄게. 깎아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IFRS 기준에서는 야, 너가 뭐 싸게 하는 거를 얻었다면 너는 대신 장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 거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계약서상에 의하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 부채가 어떤 빚인지 잘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패스트5 재무제표에도 이게 이제 리스 부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2,7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패스트5가 건물주들한테 줘야 되는 미래 임대료의 합계가 2,770억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패스트5 입장에서 오케이, 내가 지급해야 될 임대료를 부채, 빚으로 달아놓는 거는 나도 이해하겠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러면은 건물주들한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의 권리도 있는 거잖아. 10년 나밖에 못 쓰지. 10년 나밖에 못 쓰잖아. 그럼 이거는 자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계 기준에서는 사용권 자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회사 재무제표에 보면요,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 처리해 놓은 게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금액도 2,520억 원이에요. 왜 적어? 부채는 2,770억인데 자산은 2,520억이잖아. 이거 설명하려면 회계사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마. 설명하지마. 자,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죠. 2,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패스트5라는 회사가 매출이 올라오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여서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주요 맺은 임대차 계약을 정리해서 10년짜리 계약이 있다, 5년짜리 계약이 있다, 월세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건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고 재무제표는 조금 심플하게 해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재무제표잖아요.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회계사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거는 그래 본질도 좋지, 뭐 이해해.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박물관을 갔어. 근데 엄청나게 멋있는 추상화가 있는 거야. 사실 나는 별 감흥이 없거든. 근데 그냥 단순히 옆에 찍은 사진이 나는 더 인상 깊은 거지. 사진이라는 거는 현실을 정확히 딱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FRS는
IFRS는 읽어보면은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유용할 것 같진 않아. 그냥 복잡해. 그러니까 멋은 있지. 겉멋이 잔뜩 들었어. 겉멋이 잔뜩.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패스트5 재무제표가 공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이 있을 텐데 보시는 분들이 이런 히스토리로 이런 숫자들이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나름 재밌는 얘기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